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죠. 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빅위크를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제의 하락세를 만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만큼은 빅테크 기업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내줄 것이라고 시장은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기대가 옳았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 흐름 살펴보면 다우지수 0.97%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25%, 1.30% 전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어제의 하락분을 되돌린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애플은 오늘 정규장에서 1.33% 올랐고요. 아마존은 오늘 2.88% 상승했습니다. 또 어제 시장의 투심을 끌어내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모두 올랐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월가 금융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인 만큼 그간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청 6위부터도 보시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메타는 오늘 1.1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 애플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매출이 2% 증가해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먼저 봐야 할 것은 아이폰 매출이죠. 전문가들은 중국 IT 업체 화웨이의 부상으로 아이폰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그동안 많이 내놨었는데요. 다행히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중국향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분기 중국 매출은 13% 떨어졌는데요. 팀쿡 CEO는 위안화 대비 달러가 매우 강세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부연 설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애플의 두 번째 캐시카우인 서비스 부문 매출이 예상치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애플은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아마존 실적도 보면 아마존 실적의 관건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죠. 이번 매출은 13.4% 올라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AWS 매출이 하향세를 그렸는데요. 이 흐름이 반전됐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 실적을 고려했을 때 클라우드 시장은 확실히 순항 중입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핵심인 전자상거래 부문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는 광고 부문 매출 성장으로 이번에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광고 매출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메타와 같은 SNS 플랫폼 기업은 일일 활성 사용자 수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이는 21억 1천만 명을 기록해 지난 분기 사용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메타는 시간외 거래에서 14%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현재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혀야 한다고 어제 파월 의장이 반복적으로 언급했죠. 오늘 나왔던 노동시장 지표는 대체로 물가 하락 달성을 도와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던 실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22만 4천 명으로 나오면서 11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올해 1월에 내놓은 감원 계획이 금융위기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높다고 챌린저 감원보고서가 밝혔는데요. 확실히 이러한 영향으로 고용지표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노동시장 지표를 주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상승 때문인데요. 임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4분기 단위별 노동비용 예비치는 0.5% 증가해 예상치 1.3%를 하회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따라 오는 3월 연준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만큼 매우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수급적인 이유와 지역은행 위기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어제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물 위주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08%포인트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3달러, 배럴당 7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을 향해 보복 공습을 할 수 있다는 속보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유가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